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 또 내용들 사차게 뒤져서 찾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의 양적 완화 기술적인 발표 이후에 일본 증시는 아주 연일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좀 한숨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증시고요. 자, 그 외 해외 이 주요 국가들 증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네. 지금 엄청난 상세가 보이고 있어서 네. 다들 확인을 하셨으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확인은 안 하겠고요. 다른 나라 증시의 어떤 차트 모습은 네. 또 어떤지 그리고 다른 또 주변 지표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먼저 유럽 주요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오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급락 이후에 V자 반등, 그러니까 100% 반등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다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물론 우려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반등을 보이다가 잠시 숨고르기 형태의 모습을 보였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의 3대 지수 보도록 하겠는데 그야말로 개별 주수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오늘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도 없었고 대부분 다 강보합 또는 약보합의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차트 모습은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부러운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중국이 직전 고점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시간대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많이 갖기에 충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별로 좋지 못하죠. 외톨입니다. 네, 근데 중국도 직전 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근데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가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적인 어떤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또 마감된 MSCI 한국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것만 또 0.47%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수만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일단은 우리나라만 좀 약간 동떨어진 흐름이 좀 나왔구나라는 거 먼저 알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변이 고려해야 될 변수가 워낙 많아서일까요?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제 유가는 한없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떤 시장 주변 지표 보면 어떤 또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주변 지표 상황이 어떤지도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엔화 아니겠습니까? 엔화 약세의 어떤 흐름들,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원화 약세, 유로화 약세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달러도 올랐고요. 그리고 유로화도 올랐고 엔화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에서 소폭이나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부분이 있을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엔화 약세의 어떤 기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논하기에는 좀 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소폭이나마 좀 반등이 나왔다는 점 챙겨두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국제유가 장중한 때 76불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국제 금 가격도 2010년 내 최저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잠시 반등 나왔다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어떤 미치는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저는 좀 주목해서 좀 보고 있는 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BD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발틱 운임 지수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보름 동안 약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15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약 한 930 정도에서 지금 1484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BDI 지표가 아주 급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돼가지고 좀 약세를 보일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챙겨두시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요동을 치고는 있겠지만 유가라든지 금 가격 이런 것들은 모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BDI 지표의
어떤 급상승 이런 것들은 일단 챙겨두시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주변 지표라든가 주요 국가들의 지수도 확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글로벌 증시와 연관지어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시각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런 양적 완화라든가 엔저에 밀고 나오다 보니까 어제 우리 증시도 특히 대형주도 뭐 자동차나 화학, 철강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일때부터 중소형주도 버텨줬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차장님께 좀 네. 여쭤보고 싶군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뭐 코너의 어떤 타이틀이 네. 글로벌 증시 토파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글로벌 증시는 우리가 논할 게 없습니다. 뭐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참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에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르면은 올랐다가 질질 흘러내리면서 정강후약으로 끝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해외 증시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2,000포인트 이미 넘어서야 됐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투자심리의 어떤 위축 그리고 외국인 매도 지속 어제도 뭐 선물시장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죠. 등과 같은 그리고 기업의 실적 악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그리고 엔저까지도 지금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중소형주까지도 좀 밀려가는 어제는 약간 툼에 섞인 물량도 많이 쏟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약세가 좀 거듭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이 약세이면은 이해는 가는데 미국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물론 뭐 달러 강세라는 물론 이유가 뭐 버젓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너무나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외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대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더 빠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실상 숏을 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공매도를 더 가속화하기에는 좀 조금 너무 빠진 자리가 아니겠냐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더 실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고 좀 이 흐름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지금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LG화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 불량식품인데 그 불량식품을 먹고 나서 이거 괜찮네라고 할 만한 어떤 누군가가 먼저 시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공매도도 약간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의 시식이 괜찮다라는 어떤 판명이 되어진다면 반등은 아무도 모르게 재빠르게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컴투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컴투스라는 종목은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의 어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코스닥의 움직임이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 그런 것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보다는 오늘도 장중 뭐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증시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중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서 컴투스의 어떤 그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나라의 변수에 좀 집중하고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사실상 글로벌 증시 토파보긴 하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글로벌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 변수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떤 대형주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발표될 중소형주라든가 또 뭐 컴투스 적지 않은 기업이죠. 이게 또 실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이런 난국 좀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될 테 말이죠. 자,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